기초가 되는 게 땅이거든요. 그쵸?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요거 두 개만 이제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두 개만 아시고 건폐율이 뭡니까? 아주 쉬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윤의 경제유치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인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방송에서 딱 2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의 첫인상은 어땠냐? 외모는 아주 귀여운 코알라를 닮았고요. 사석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눈빛을 갖고 계시는데 방송에서는 또 되게 섹시한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섹시한 코알라 이광수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연사님을 모셔가지고 저도 오윤혜님 좋아합니다. 입술에 침을 좀 바르시고 요즘에 오윤의 경제유치원 이 미친 섭외력 무엇 사람들에게 굉장히 회자되고 있어요. 이준우 기자님을 필두로 지금 아주 화려한 게스트들이 줄을 이뤘는데 이광수 위원님이 딱 방점을 찍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건 뭐 오윤혜님의 인맥이죠. 뭐. 사람들이 진짜 뒤에 누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과 함께 놀라고 있는데요. 정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불인이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또 1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정책에 대한 거는 사실 너무 많이 바뀌고 저희 경제유치원은 10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불인이들이 알아야 될 상식에 대한 얘기를 여쭤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하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요즘 좀 슬프기도 하고 이런데요. 많이 항상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왜 화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사실은 좀 즐겁게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땅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땅.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여러분 보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땅이거든요. 그죠? 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 지금 뭐 어디 새 아파트다, 어디 부동산이다, 재건축 이거의 본질도 사실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출발하시고 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거나 이럴 때 한번 땅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땅에 대한 어떤 얘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 땅이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아니면 뭐 그런 얘기서부터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뭐 땅에 대한 용어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아실 것도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투자 자산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투자로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땅으로 보는 겁니다. 이 땅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이제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부동산이.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주실 말씀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이란 말이 진짜 많아요. 뭐 용적률, 건폐율 이거 진짜 사실 10번 들어도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동산에서 땅 얘기를 해야 되냐면 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대박.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한정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공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메꾸는 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게 한정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땅에 대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게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기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도 필요한 거예요. 공급이 자유롭게 되면 뭐 정부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라면에 왜 정부가 참여합니까? 라면이요? 라면을 잘 팔리면 농심이나 삼양에서 라면 공급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요. 근데 정부가 막 땅을 공급해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거고. 그럼 이게 면적에 대한 얘기 해주실 건가요? 그렇죠. 요즘에서 이제 땅이 더 중요해졌냐면 땅에다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어느 땅에서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해. 다 달라요.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건 정부에서 정한 거죠. 왜냐면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는 상업지구, 여기는 뭐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이게 조닝이라고 그래서. 조닝이요?
이게 존이라고 하잖아요. 스모킹 존 할 때. 네네. 그래서 구역을 정해놨어요. 아.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무분별하게 막 높게 짓기도 하고 막 엄하게 활용하고 이러니까 네. 정부가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뭐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만들어놓은 정해졌군요. 거죠. 네. 근데 정해지면서 뭘 하냐면 그 토지의 활용을 차이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활용도.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땅이 이렇게 요게 옆에 붙어 있는데도 네. 상업 지역이면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아, 장사할 거면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요? 대신 사람이 사는 데면 좀 낮게 줘야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상업지구는 사실은 돈도 벌고 여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뭔가 경제적 이득이 있잖아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제 가구가 혼자 사용하고 뭔가 독점적인 그런. 그럼 그게 섞여져 있는 데 있잖아요. 주상복합 이런 거는. 상업지구예요. 그건 상업지구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개가 왜 혼합됐냐면 너무 상업지구만 생기니까 집이 모자란 거야. 그걸 섞은 거예요. 그래서 섞은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생긴 거고. 그래서 상업지구는 모두 다 사용하고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에 기여하니까 더 높게 지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겠다라고 한 거고 주택은 가족들이 혼자 사는 거니까 물론 그게 더 지금은 중요한 의미가 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낮게 지고 주거 환경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네.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나와요. 뭐죠? 요거 두 개만 이제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네. 두 개만 아시고 건폐율이 뭡니까?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모든 부동산 용어들은 다 한자어나 일본어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건축이나 이런 방식이 다 일본을 도입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는 네. 건물을 높게 짓지 않는 게 미덕이었어요. 왜 우리 경복궁 같은 데 보면 다 낮게 지었잖아요. 자연하고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 어우러지게.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이 보일 수 있게 지냐면 낮게 지어야죠. 네. 땅을 활용해서 높게 지거나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달랐어요. 일본은 갑자기 왔는데 얘는 원래부터 높게 지어. 일본 여행 가보면 네. 오사카성 이런 데 가보셨어요? 높잖아요. 높게 지어 네. 원래부터.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 나온 이 개념들이 뭐 이 땅을 활용하는 높게 짓고 결국은 쉽게 말하는 건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다 높게 짓는다는 개념이에요. 건폐율이랑 용적률 어쨌든 다른 뜻일 거 아니에요? 다른 뜻이죠.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볼 때 한자어나 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아주 기초적으로 이런 용어를 접근하실 때는 네. 한자 뜻풀이를 하면 아주 쉬워요. 건은 그러면 무슨 한자어가? 건축할 때 건인가? 그렇죠. 네. 건축할 때 건. 건. 맞아요. 그럼 폐는 뭘까요? 닫는다, 덮는다라는 폐예요. 건물이 덮는 거. 건물이 덮는 거. 건물이 덮는 그럼 율, 층수? 비율. 땅에다가 건물이 차지하는 높이? 비율. 아니, 면적이요.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섹시한 코알라 이강수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건물을 덮는 이해하셨죠? 이불인가? 그러니까 이불처럼 땅이 있으면 자, 건물이 얼마큼 덮었느냐. 그게 뭐예요? 왜 눈이 커지세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 제가 당황스러운 게 그럼 이렇게 하면 건물이 덮어. 그러니까 네. 제가 은혜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있는 거 자기가 잘못 설명하고 이런 느낌이 막 그냥 그럼 러프하게 설명해 보세요. 자, 쉽게 말하면 땅이 있는데 건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땅이 100평인데 네. 건물 면적이 50평이에요. 네. 바닥이. 그러면 건폐율이 50이에요? 50%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건물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건물이 덮고 있는 땅을 덮고 있는 면적. 그래서 건폐. 네네네. 건물이 덮고 있는 면적. 네. 이해하셨죠? 네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면 땅 주인은 난 무조건 100%야. 그럼 100평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폐율을. 그럼 넓게 운동장처럼. 넓게 그냥.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도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70%야. 30평은 마당이든지 어쨌든 거기를 사용하면 안 돼. 덮으면 안 되는구나, 위에. 그거는 왜냐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햇볕도 가리고 뭐 소음도 바로 날 테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해 놨어. 70%로. 건폐율은 최대 70%.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그게 건폐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땅을 그만큼 활용하느냐. 여러분이 뭘 봤을 때 건폐율이 높은 데는 좋은 거죠. 그치.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녹지지대 이런 데는 건폐율이 20%예요. 에? 왜요? 녹지지대는 건물을 많이 못 짓게 한 거야. 그러면 뭐 분양 카렌더 이런 거 봤을 때 건폐율 이런 거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게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한 70%로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용적률은 뭐예요? 용적률이 이제 건폐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용은 무슨 뜻인가요? 용. 용접한다? 지금 밖에 공사 소리 계속 들리니까 뭐 용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용 힌트 용모. 용모. 아 모양. 모양. 네. 모양. 적은 뭐냐면 쌓다. 아 높이. 모양이 쌓인 유리예요. 건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래서 아까는 바닥 면적만 찾잖아요. 근데 네. 이 바닥 면적이 3층에 지어져 있어. 네. 그럼 바닥 면적을 합치는 거야. 층수에. 바닥 면적이 층수에. 네. 아까 100평에다가 1층이 70평짜리 지어졌어요. 그러면 네. 건폐율이 70%죠. 네. 근데 3층으로 지었어. 그럼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210평? 정확하죠. 7 곱하기 3이니까. 그죠? 그러면 210평이니까 100평에 210평 지어졌으니까 네. 용적률은 210%예요. 용적률은 210%. 쉬웠죠. 어렵네. 네, 쉽진 않아요. 어쨌든 어렵네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자, 건폐율은 건물이 덮고 있는 그 면적, 땅을 70%다. 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용적률은 뭐냐면 모양이 모양이 쌓여 있는 면적.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 면적은 큰데 전용 면적이 작아요. 왜냐하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뭐 상가도 있고 뭐 주차장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직접 가보시면 나는 30평짜리 분양받았는데 왜 이렇게 네. 조그맣지? 네. 이런 게 이제 오피스텔이 많죠. 그러면 이렇게 칼렌더 같은 거 볼 때 나오잖아요. 네네. 뭐 청약할 때도. 네네. 그거는 다 구별돼서 나와요. 거기에 분양 면적하고 전용 면적이 얼마다 구별해서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럼 84에서 전용 면적은 안에 또 안에 있죠. 안에 있죠. 더 조그맣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가보시고 모델하우스도 가보시고 모델하우스 가면 다 인테리어 해놨잖아. 식탁이 좋네. 이걸 보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내게 아니야. 박람회 갔냐고. 네. 그게 아니고 전용 면적이 얼마나 쓸 수 있고 뭐 구조가 어떻게 이걸 보러 가는 거지.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 가서 여기 가구가 좋네. 그러니까. 뭐 이러고 그냥 맞추면 안 돼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리고 모델하우스 가면 다 확장해서 엄청 넓게 빠지잖아요. 근데 확장 같은 거 빌트인 다 옵션이잖아요. 그렇죠. 확장 비용 들어가죠. 차라리 그냥 확장해가지고 금액을 해놓지 왜 한 1억 정도 싸게 해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서 1억이 올라가던데 왜 그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는 또 화가 나실 만한 얘기. 그렇죠. 그것도 또 화가 나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 얘기만 해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정부가 분양가를 정해줘요. 얼마 이상에 팔지 말라고? 네. 우리나라 이제 분양을 할 때.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분양을 높게 못 받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옵션이나 그거 확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분양한 거니까. 그리고 옵션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런 걸 통해서 건설사들이 이제 또 이익을 보는 거죠. 이건 뭐 팩트니까 여러분은 아실 게 요즘 뭐 부동산 시장도 좋지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뭐가 흥미롭죠? 비싸게 못 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수익률이 좋아져요. 딴 데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딴 데서 그래서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자재 같은 거 싸게 쓰고. 그렇죠. 싸게 쓴 뭐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네. 층간소음에 민감한 1인으로서 네 죄송합니다. 우재 씨 말씀하신 것도 사실 흥미로운데 네. 층간소음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이제 원가나 이런 걸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막 합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바닥을 않아요. 뜯어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두께가 얇아지는 네. 거죠. 과거보다 많이 얇아지긴 했어요.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자재 여기에 시멘트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거 아파트 분양할 때 옮게 그럼요. 다 이렇게 다 자세히 보시면 뜯어보라고요? 아니 팜플렛가 다 나옵니다. 설명해줘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거죠. 보험약관 가입할 때 안 보잖아요. 글씨 너무 조그매요.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데 보셔야죠. 근데 아마 걔네들이 잘 지었으면 자신 있게 홍보할 거예요. 우리는 완전 뭐 경고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홍보를 해요. 우리가 이제 바닥 면적이 더 두껍다. 그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우린 돈 더 썼다. 뭐 특수 시멘트 썼다. 이런 홍보도 해요. 근데 그렇게 홍보 안 하면 이제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평균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면적에 대한 얘기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알아볼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딱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거 남겨주시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